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초청하여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부터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그리고 맺음말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사회 분야까지 모두 4가지 분야에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기호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 오영수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개발 전문가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박일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 사회자가 1차 경고를 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이라 박일하, 큰일 해본 박일하, 동작구 지도를 바꿉니다.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박일하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는 우리 위대한 국민과 자랑스러운 우리 동작구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며 민심이 곧 천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작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또 한 번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대부분 지역이 주차할 곳 한 군데 변변치 않고 골목골목 낙후된 채로 방치되고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역인 노량진역은 현대화 개발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작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뛰는 동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박일하는 36년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투자심사 담당관, 철도정책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역임하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수도권 광역철도 GTX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무협의 등 중앙정부에서 큰 일을 해본 국토교통 개발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부청장은 우물안 개구리로는 안 됩니다. 역시 큰 일을 해본 박일하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36년간 국토교통부 등에서 탄탄히 다져온 내공을 바탕으로 동작구를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겁니다. 늦게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명품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동작구청장 후보 박일하를 꼭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 오영수입니다. 먼저 HCN TV를 통해 제가 평소 준비한 동작구민을 위한 구정 철학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5년부터 이곳 동작구청에서 주택과 감사과,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한대행까지 33년 동안 동작구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청춘을 오롯이 동작구민과 같이 했기에 동작을 정말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동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구청장, 실천하는 구청장, 현장을 가장 잘하는 구청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많은 정책을 조언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풀지 못한 실타래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로서의 한계와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한 갈증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타고난 행정가입니다. 행정은 정치처럼 말과 테크닉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해야만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다려지는 동작구, 서울에서 가장 머무르고 싶은 최고의 1등구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 유포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4개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며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행정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전기차 충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동작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보해달라는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각 후보님께서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영 전기차 충전이 2020년까지만 해도 충전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영업용 택시 전기차, 영업용 포토 봉고 전기차가 엄청 늘어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이 아니면 웬만한 도심 공영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을 하는 게
어렵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늘리는 전지성 행정보다는 교통량, 데이터 또는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직접 사용하시는 주민 위주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즉시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 신축 시 5면 이상 주차장마다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 의무 설치분 이상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 천국이라는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에서는 도로 밑에 지하 매립형 소형 충전소인 스트리트 플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 외곽도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 충전 시설이 이제 시설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36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게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는데요. 일단 동작구는 전기 자동차가 현재 710대로 돼 있고 공공충전소는 36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당 충전기가 한 대꼴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5대당 충전기 1개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차장 하나 변변치 않은 동작구입니다만 충전소는 이용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마침 최근 유통업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 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세금 면제라든지 인허가 인센티브라든지 민간 보조 지원을 통해서 동작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그 서부선 지하철을 착공을 중심으로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를 착공을 해서 급속 충전기를 철도 전력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후보께서 우리 동작구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가 710개라고 했는데 710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684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등록 현황하고 전기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전기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충전소 숫자를 어떻게 710개 나왔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기 자동차 보유 대수는 동작구 보유 대수는 동작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약 71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작구의 현실과 동떨어지다고 하셨나요? 예, 어쨌든 동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자동차이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가 탈바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의 변화의 과정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권고하는 방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민간에 보조를 해서 동작 구민들이 이용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 충전소는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급속 충전기를 국제 기준인 5대당 충전기 1개소 이상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지금 시간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 완속은
그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그 동작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그 8천만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법인, 사업자로 그 친환경적 자동차 1대당 1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는 이와 같이 동작구에서는 친환경차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까지 만대복을 목표로 공용 급속 충전기를 그 27일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33년 동안 동작구청에 근무하면서 주민과 소통과 그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국회와 정부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예산을 이끌어내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역상권 침체에 따른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량진 일대 등 지역 상권 붕괴가 심각해졌습니다. 동작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각 후보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 정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에는 중단된 노량진 민자역사를 2023년까지 착공을 해서 1호선과 9호선에서 하루 환승객이 30만 명 이상이 동작구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e스포츠라든지 e스포츠 세계대회장이라든지 DNA 신산업테크 같은 유니콘 기업의 메카를 조성을 해서 저희 동작구의 GRDP를 높일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위기 극복과 역량 강화 두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 손실 보상을 위해서 추경 규모를 약 54조 원, 그중에서 손실 보상이 약 30조 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600 플러스 알파, 1000 플러스 알파 등 동작구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내 새마을 금고 등을 통해서 대반 대출도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새벽 배송 콜드체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여파로 많은 손실을 보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많은 손실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작에는 젊은 층을 유인하여 소비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사실 없습니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역세권 주변에 상업 업무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낙후된 가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골목 살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한 개발을 통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정서가 묻어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도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인과 임대인, 토지주가 서로 협력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상권을 지정한 후 지원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따른 법률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판매 및 시설 현대화 등 특화된 후속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우리 동작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 규모를 약 54조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손실 보상이 약 30조 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경 규모 손실 보상이 약 30조 원이 되는 그런 규모를 우리 동작구에 유치하려면 중기부라든지 뭐 산자부라든지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질문 요지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한 추경은 당연히 필요한 재원이고요. 저는 먼저 단기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동작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경제를 완벽하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작구의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주거 중심 베드타운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영세 사업체 위주로 되어 있기에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19,793개 사업체 중 교육 서비스 사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 사업이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를 보면 전체 종사자 수 10만 6,159명 중 교육 서비스 분야에 14,114명이 종사하여 전체 종사자의 약 13%를 차지하고 도소매업 종사자가 14,000명으로 역시 13.2%를 차지하는 그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박일하 후보님께서도 동작 지역이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지역을 파악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힘한다면 동작사랑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완전히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일하 후보께서 노량인 역사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셨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많이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노량인 역사를 2023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너무 과한 약속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웃음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네.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자,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문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받아오려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못 드렸고요. 노량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노량진 역사를 이 1분 30초 내에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노량진 역사는 저희 동작구의 중대한 관문이며 지금 파산돼 있는 청산전차를 밟고 있는 법인에 대한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 회생 절차만 마치면 M&A를 통해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위기 극복이라든지 역량 강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동작구는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구역이라서 그러한 낙후 지역을 개선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별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역량 강화 측면도 중요한데 소상공인의 그런 온라인 진출, 그다음에 스스로 일어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량 강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청장이 되면 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복지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 저출산 극복은
국정과제인 동시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공립 어린이집 부족 등으로 보육 서비스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각 후보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저출산 문제는 자치구 차원을 넘은 그 국가 차원에서 지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오르지 못했던 것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와 함께 키우는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혼부부가 직급정 없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구립 어린이집 보육을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업무 특성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구조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노후도에 따라 점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 선생님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육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 매칭비로 편성되지만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는 구비 비율을 향상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봄 서비스 정책은 오영수 후보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출생 사망 통계 자료를 따르면 통계청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근데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0.66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라든지 주거 문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돌봄 서비스 정책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영아, 유아, 초아, 초등, 중등별로 돌봄 시스템을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낙후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주안점이 되겠고, 특히 저는 동작구에 사는 그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을 전액 지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수요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가 현저히 줄면서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보충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어린이를 케어하겠다는 시스템은 조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육, 양육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현재 동작구는 구립, 시립, 그 유치원 어린이집만 지금 확대되고 있고 민간 영역에 대한 사이트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는
동작구청장이 되면 이러한 그 돌봄 시스템을 영아, 특히 영아, 유아, 초등, 중등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이거를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도 그 필요한 지역 요소마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대폭적으로 저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저출산 돌봄 서비스에서 직걱정이 문제가 돼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제는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도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만 예컨대 지구 지정 받는 데만 해도 5년이 걸리는데 이 직걱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언제 마련하겠다는 건지 좀 상세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박일하 후보께서 그 지구 지정도 5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좀 전에 그 주제지만은 그 노량진 민자역사를 이것도 5년이 걸리는데 민자역사를 내년에 추진하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어불성성을 갖고 그 저출산 원인과 그 민간 어린이집 그 돌봄을 케어하는 문제는 그 동작구의 그 혼인 인구수가 2,097건이고 출생아 수는 2,078명입니다. 그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63개소가 있고 2014년도에 33개에 비하여 29개소가 증가된 것으로 약 4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그 동작구는 지금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을 예정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그 우리 신혼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만큼은 청년들이 그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야인 양극화 등 사회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통 질문 네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값 폭등의 여파로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최근 4년 중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차원에서 이런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10년간 양극화 현상이 급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에 따르면 2011년 28.20배에서 2020년 31.83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중산층 감소, 빈곤층의 증가가 원인이 되겠고 월 8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1.9%에서 2.1%로 증가되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저는 동작구청형 양극화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청 내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 과제를 심의하고 추진 과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작구의 양극화 대응 지표, 임금 격차 지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전념을 할 생각이고 공동복지기금 확대를 위한 신규 법인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도 저희 동작구청에서 적합하게 정착을 시킬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여파, 부동산 급등 등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 또한 33년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직자로서 매우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소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이고 결코 힘들다고 회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33년간 다양한 부서와 직책을 거치면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피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행정에 책임 있는 자가 노력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갈등을 완화할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양극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외 구청 차원에서 저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고 빈부격차 없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갈등 해소를 위한 시작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을 조성해서 가족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양극화 등 사회갈등 해소 방안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33년 동작구청 근무하셨다는데 저는 36년, 3년을 더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소통을 더 잘하고 갈등을 완화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는 그 선언적인 그런 공약이나 그 아마추어적인 열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이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그 갈등 원인을 좀 분석해보고 그 동작구의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은 중화 혐오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로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별 의미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도 그 정의된 성을 뜻하는 말로서 그 사회에서 여성은 이러이러하고 또한 남성은 이러이러하는 그런 정의는 내린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 언론에 따르면 젠더가 사회적 갈등으로 태동한 것은 스타벅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군 휴가 나온 군인에게 스타벅스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커피를 무료로 주자 여성들이 이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부탁하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전보다 높아지고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젠더 갈등의 원인은 정책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가 알기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양성된 성평등 전문 강사를 중심으로 동작구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과 함께 젠더 갈등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더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하다고 있는데 젠더 갈등을 박일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동작구 내에서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하나 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젠더 갈등을 제기를 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저 자신은 젠더 갈등에 대해서 크게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 안전 치안망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젠더 갈등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경제적 양극화 뭐 이런 등등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데이터 조사나 그런 방안이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처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 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둬서 각종 동작 구민의 행태, 그러한 그 양극화 현상을 직접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저는 제공할 계획이고, 특히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기금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다른 후보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33년간 동작구청에서만 과장, 국장, 구청장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구민이 편하게 생활하며 느낄 수 있는 민생 분야가 우선 되어야 됐기에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구청 청사부지에 4,200평 규모의 대단히 복합 비즈니스 타운을 건립해서 젊은이들이 메카인 홍대거리를 능가하는 동작구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복합타운 내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센터를 유치하고, 특히 오랜 과제인 노량진역과 연계하여 반경 1.5km에 이르는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역세권 상권이 활성화하여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활기찬 지역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교육 열의에 부응하고자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 흑석동 600번지 일대 재정비 구역 내 흑석구역 일대에 4,300평 부지에 24급 규모의 흑석동의 흑석고등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당동의 구범진영객 부지 88번 종점 부지에 192평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 청사를 건립하고 건물 내에 보건소 분소와 노인복지관, 어린이 보육센터, 키움센터 등을 설치해서 구민 건강과 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작구 각과 동작구 을이 행정시설 균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를 양쪽 동작각과 을을 균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므로써 동작구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영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가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작구청 이전 청사부지는 우리 국토교통부 LH에서 하고 있는 대물변제 방식의 투자 방식으로서 우리 동작구청에 땅을 내주고 장승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LH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쇼핑타운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흑석고등학교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흑석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부지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네. 건립하는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박일하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흑석고등학교 지금 끊어졌는데 아마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
흑석고등학교 그 건립을 그 교육청 이런 예산으로 아마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공약집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구청에서 근무할 때 그 기획재정장 할 때 이 흑석동에 그 흑석고등학교가 원래 있었는데 이 학교가 그 중대부고인데 이 학교가 그 강남구로 이전한 바람에 지금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없음으로써 그 흑석동 지역은 물론 주변에 그 상도동이라든가 여기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불편을 느끼고 심지어 서초구 방배동으로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 용산으로도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구에서 이걸 참작해서 그 흑석에 지금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뉴타운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구역별로 그 기부 차남을 저희가 그 분담금조로 받아가지고 현재 흑석 9구역에 그 흑석고등학교를 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국립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면은 바로 그냥 그 재건축조합에서 고등학교를 짐으로써 바로 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련이 토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일하 후보가 말씀하신 그 교육청 예산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8번 범진역의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복합문화센터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나서 사업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작구에서는 지금 사당동에 그 복합 청사를 지금 건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사동에 그 88번 범진역의 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전부터 그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거기다가 그 현대 사고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해 오다가 그게 결국 무산이 되고 현재 빈 공터를 그게 지금 그 부지가 그 가운데 그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지를 풀면서 여기다 이제 공공센터를 질 계획인데 그 센터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 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분소 이런 그 을쪽에는 그 행정기관이 약간 좀 부족해가지고 을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동작구 그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건소에 이용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를 지은 목적이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예산 확보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산재에 있는 그 동작구에 있는 그 사당동에 있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이제 또 그 흑석동에 있는 그 동작문화재단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하고 상호 매칭으로 교환해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저희 동작구는 강남 서초에 인접해 있는데 서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가 이렇게 발전이 멈추고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동작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용도 상향 등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촉발되도록 저는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을 전액 지급해서 여성들이 맘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조치할 생각입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그다음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0년 이상 미해결 수건 사업인 노량진 민재역사 착공이라든지 신안산선 대림상거리 출입구역 추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빌라 밀집 지역에는 공용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시키겠습니다. 일자리 및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롤게임 세계 대장이라든지 노량진 신산업 테크 조성 등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을 조성을 하고 파크 골프장 등 주민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시니어 행복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성장카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동작구가 변화가 없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확대하는 데는 저도 그건 똑같이 박일호 같이 찬성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 재산세 감면 사항은 이건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우리 동작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좀 서상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그 미해결된 노량진 역사를 네. 그 조속하겠다는 이거에 대한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종부세 감면은 저희 국민의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법률 재개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률 재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공이 같은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둘째, 노량진 민자역사 건은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토부에서 철도 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모든 민자 역사를 전국에 우리나라 모든 민자 역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민자 역사를 노량진 민자 역사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량진 민자 역사에서 묶여 있는 매듭이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매듭을 풀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을 풀 수가 있으면 이 매듭을 하나하나 풀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더욱이 이 동작구의 이 노량진역은 1호선과 9호선이 하루 30만 명 이상이 환승되는 매우 중요한 역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출발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토부에서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이러한 그 어레인지먼트를 제가 충분히 해내고, 제가 동작구청장이 돼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내고 서울시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30초 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지에 보면 그 청산법인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금년 말까지 이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과연 이 노량진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제가 정말 그 공직자로서 좀 심히 제가 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년에 그 착공을 약속했는데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일반적으로 사업 실시 그 계획 승인과 서울시 건축허가도 5년이 시간이 걸립니다. 초과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량진 민자 역사는 청산 중인 기업회생법에 따라서 청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현장이 담당을 해서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받고 있고, 기업회생 인가가 난다면 이거에 따른 착공이나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철도 민자 역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임대를 하고 기부 체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안 돼서 건물을 짓더라도 여기에 따른 수익을 민간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고, 특히 현재 이커머스 중심의 온라인 커머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가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에 있는 노량진 민자역사는 일반적인 상업시설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노량진역에 있는 취준생들, 공시생들, 뭐 100만 명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주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이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 발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예, 동작구는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는 다른 자치구하고 25개 자치구하고는 달라서 한강이 보이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서울의 중앙에 있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저희 주민들이 38만, 40만 동작구민들이 살고 있는 저희 고장입니다. 저희 고장이 이렇게 서초구 인접해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저희 동작구청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성으로 실천 행정으로 저희 주민들의 자부심을 올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작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지방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생각이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통상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13년이 걸립니다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2년에서 3년밖에 안 걸리는 획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에도 이러한 신속한 개발 정책을 도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동작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막대한 의무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저 박일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저희 동작구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원스톱으로 생애주기별로 책임지는 동작구를 제가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6월 1일 실시하는 구청장 선거는 동작구가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냐 하는 길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낙후된 지역개발과 어르신, 여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동작구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동작구청에서 제 청춘의 33년을 오직 동작구민만 바라보며 공직 생활을 보냈기에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을 중심으로 비교적 침체된 곳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당 후보께서는 주로 철도청과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40만 동작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준비한 기간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 동작구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급조된 공약, 선거 후 폐기될 그런 정책, 예를 든다면 노량진 민자역사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3년을 준비한 구청장, 검증된 동작구 종합행정 전문가가 저 오영수와 비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 찾아오는 새로운 동작시대를 이끌 구청장으로서 누가 적합한지 꼭 평가해서 고귀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여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6월 1일 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여준 두 후보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